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말장, 금요일장은 거의 보합장이었다. 바닥 다지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 오후까지도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골드 실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현재 자산 시장이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골드 실버 시황을 봐보면 썩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하락을 했고 주말장에 바닥을 좀 다졌고 아시아 시장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지고 있다, 시황이 나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골드프라이스닷컴 현물을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 시세가 나오는 이 차트도 지금 오늘 오전에는 거의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늦게 가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봐보면 목요일날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 금요일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한 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국제 시세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거래되는 내용,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018불 34센터,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만 9천원, 팔 때가 31만 3천원, 31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874만 5천원, 9,474만 5천원의 거래 기준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는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4불 09센트, 지금 중간에 주말 장에서는 23불 75센트까지 바닥을 쳤죠. 그래서 약간 반등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70원, 팔 때가 3,3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5만 6천원, 125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 증시도 주말에는 3대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미 달러 인덱스가 102.455, 101.8포인트, 7포인트 여기 있다가 102.455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68, 두 개 다 올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골드 실버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42원, 주말보다 9원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등락은 좀 했습니다만 27,000불대가 무너졌다가 지금 이제 27,149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1,800불이 전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1,800불을 넘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말,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말장,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까지는 모든 시황들이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시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시장의 지금 흐름은 거의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어제도 주말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이 협상입니다. 이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6월 1일 날 미국 부도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부도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협상을 하는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면 협상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JP 모건에서 주말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디폴트가 되죠. 그래서 비상 상황을 지금 견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JP 모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부채 상한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안 되면 6월 1일 모라토리움 되죠. 디폴트가 오죠. 디폴트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3중 4중 파고죠.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나머지도 지금 코로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거의 종식 단계까지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에서 완벽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자산 시장에는 더 겹치고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 미국 시장으로 보면 뱅크런 문제, 3중 4중의 파고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G7 재무부 장관이 금융 정책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 즉 뱅크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금 금융 제재를 했죠. 금융 제재를 하면서 지금 또 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금 세탁.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유 수출, 가스 수출에 달러 결제가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위안화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자산 시장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대혼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제 미 부채 상한 협상이죠. 상한을 빨리 한도를 상한을 시켜서 세계 경제에 영향이 안 미쳤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15일 남았는데 모든 것이 이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 뉴스가 함몰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잘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국 총선에서 야권이 또 이겼습니다. 제가 태국을 2014년도에 제가 업무차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도 태국이 선거에서 야당이 이겨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때 제가 이제 이미 스케줄이 있어서 갔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제가 거의 5일 만에 갔거든요. 5일 만에 갔는데 샘플을 태국으로 보내놔 놓고 이제 한 3주 전에 태국으로 보내놓고 그 제품 샘플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샘플이 가서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면 태국 야당 총리였죠. 야권에서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것을 군사 쿠데타 군부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쿠데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태국 총리가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태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진보정당 야당이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군사 쿠데타가 8번인가 19번 일어났다 그러죠. 지금 또 그 태국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느냐 상당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왕정 국가죠. 그 태국 왕도 바뀌었고, 태국 지금 현재 왕이 뭐 옛날 그 국왕만큼의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상당히 이 태국에도 정치적인 변화가 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 핵심 국가고, 태국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중요도도 높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오게 되면 상당히 또 이 동남아 쪽의 경제에 타격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때 제가 그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4일 만에 갔는데, 태국 공항 내리니까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다 군인이 이제 이렇게 요소에 지금 실탄을 장전하고 경비를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예약된 호텔을 검문 검색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호텔을 들어갔는데 거의 이 태국은 그때 그 야간 이게 못 다니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간 통행 금지가 갔을 때 12시 되니까 야간 통행 금지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 4, 5일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이틀 뒤에 야간 통행 금지도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뭐 태국 시민들은 봐보면 그게 어떻게 봐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또 야당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4년도에 거의 한 9년 전이죠. 10년 됐네요. 그때에 직접 가서 출장을 가서 겪어봤기 때문에 뭐 또 태국에 이번에 또 야권 야당에서 진보정당에서 가반을 차지해서 이번에 군주 개혁 뭐 이런 부분에 피치를 걸고 선거를 치렀는데, 진보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가반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에어백 결함으로 그러니까 6,700만 대가 리콜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2개 부품, 그러니까 에어백의 납품한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12개의 제품에서 리콜이 뭐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못 해봤는데, 중요한 건 6,700만 대를 리콜을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자동차 시장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느냐, 또 뭐 이게 중고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EU 지역에 지금 이제 보조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나 신규 공장에 아마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뭐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EU가 좀 유로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달러를 좀 누를 수가 있는데, 유로화가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빨리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구리값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중국이 경제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게 구리는 산업재로서 많이 소유가 되는데, 지금 구리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더딘 경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구리값도 상당하죠. 원유, 이 구리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이 산업에 영향을 크게 주는 어떤 요런 원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잘 아시죠? 테슬라 한국 사업자 등록을 했답니다.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하반기 한국에도 스페이스X를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반적인 승기를 잡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스X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서비스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큰 어떤 하나 요소인데 드론이 떠서 촬영하고 그걸 운용하는데 스페이스X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전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죠. 사실 저도 주말 되면 산을 타는데 산을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통신이 안 터집니다. 인터넷도 안 터지고 핸드폰 연결도 깊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통신 불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X가 이제 위성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지역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가 기간 통신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군 이 지역이 산악 지역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군 통신망을 지금 SK에서 다 이렇게 관장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그 망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 제 이 형제 중에 막내 동생이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군 기밀이라 저는 저한테는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군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SK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위성에서 바로 쏘기 때문에 기간 통신으로 특히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주말장에 우리가 그 흐름에서 목요일로 하락하고 주말장에 좀 바닥을 다지고 조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장에 골드, 실버,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딱 한 가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선 이 문제 그 다음에 G7 재무부 장관들 금융정책 안정을 위해서 이제 뱅크런이겠죠. 여러 가지 이런 또 러시아의 이런 제재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태국의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다. 압승보다는 야당이 승리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아마 보합장으로 아시아장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후장에 변화가 오더라도 런던장 정도 가야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뚜렷한 어떤 내용이 없으면 오늘도 거의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버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24불대 하반부에서는 좀 매수를 전략적으로 일삭줍듯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23불 75센트, 70, 80센트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직도 오늘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등당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불 하반부로 23불대로 떨어지게 되면 전략적으로 매수 전략을 펼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자산시장 전반에 문제를 주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에 관련된 이 정보를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15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